쿵근탁한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라운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 공간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색깔엔 청바지, 해진 운동화. 그 초라한 차림의 여성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여성은 무릎을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20대 후반의 박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여성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여성의 팔을 잡으며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의 김미라 팀장이 인상을 찌푸린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영과 여성을 번갈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5성급 호텔입니다. 미라는 넘어진 여성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오실 곳이 아니에요. 팀장님, 선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손님이 다치셨어요. 손님? 미라는 냉소를 띠며 여성을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넘어진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이 호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벌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진짜 충격적인 반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날 오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그날도 호텔 라운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가죽 소파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옷차림, 명품 가방, 세련된 액세서리, 겉으로 보기에도 여유 있는 사람들만 드나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는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에 많은 손님들이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 솔직히 말해 이 화려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의 색이 바랜 청바지, 발에 신은 검은색 운동화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손에 든 청 가방은 오래전 시장에서 샀을 법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염색도 안 한 지 오래된 듯 흰머리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가의 주름과 거칠어진 손은 오랜 세월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여성은 라운지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운지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아함 반. 하지만 곧 다들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라운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근탁한 소리와 함께 여성이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한쪽에 물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 직원이 닦고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성이 짧은 비명과 함께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굴러나왔습니다. 낡은 지갑, 손수건, 약봉지 몇 개.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 여성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는 시선뿐. 도우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감싸주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았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주저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님. 그녀는 급히 달려가 여성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여성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움, 아니면 안도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선영은 여성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우고 조심스럽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파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을 다친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영은 급히 가까운 의자를 끌어와 여성을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혹시 어지러우세요? 시야가 흐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선영은 여성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히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고통과 함께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떨어진 여성의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리자 김미라 팀장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미라는 이 호텔에서 근무한 지 7년째 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능숙한 업무 처리로 상사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선영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넘어지셔서요. 바닥이 미끄러웠나 봐요. 무릎을 다치신 것 같아서. 손님?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렇게나 들어오신 거예요?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라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여성의 낡은 옷차림을 보며 대속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5성급 호텔 라운지예요. 이용하시려면 최소한의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팀장님, 선영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이 다치셨어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응급처치? 미라는 선영을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선영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자선단체예요. 우리는 고급 호텔이에요. 우리 호텔을 이용할 능력이 있는 손님들을 모시는 곳이라고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쳤는데 다쳤으면 밖에 나가서 병원 가시면 되죠. 미라는 여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일어나실 수 있으면 나가주세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 말투에는 조금의 예의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것을 내쫓듯 하는 태도였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여기를 들어와. 호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봐.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네. 좀 빨리 내보내면 안 되나? 보기 거북한데. 여성은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손님이, 선영 씨. 미라가 차갑게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 호텔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어요. 이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배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여성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어나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운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재즈 음악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여성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아니면 슬픔, 괜찮습니다. 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묘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은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의자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고통을 참는 것이 역력했지만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님, 선영이 다시 부축하려 했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성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낡은 지갑, 손수건, 약봉지들. 무릎이 아파서인지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미라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돕지도 않았고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나가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함에? 아니면 미안함에?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물건을 다 담고 나서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들고 허리를 펴고 최대한 당당하게 걸으려 애썼습니다. 회전문 앞에 도착한 여성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라운지 전체를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미라에게 머물렀다가 선영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여성이 회전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라운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재즈 음악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곧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미라는 선영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요. 우리는 프로답게 일해야 해요. 알겠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성이 나간 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해요? 미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선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떨어진 물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이 넘어진 그 자리, 이제는 거의 말라서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선영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림새로 판단하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집에 돌아가서도 그 여성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아파하던 모습,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홀로 일어서던 모습, 절뚝거리며 나가던 뒷모습. 그분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무릎은 많이 다치신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그 여성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녀는 일주일 후에 알게 됩니다. 3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같은 시간대인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도 라운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선영은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일은 이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내 데스크 옆을 지나가던 김미라 팀장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미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미라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지금 당장 라운지 정리 좀 해요. VIP 손님이 오신대요. VIP 손님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응. 위에서 직접 연락 왔어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래요. 라운지 중앙 최고의 자리 준비하고 음료도 최상급으로 준비하래요. 미라는 급히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꽃병을 바꾸고 바닥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대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그냥 아주 중요한 손님이래. 절대 실수하면 안 된대. 미라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호텔 로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배인과 부지배인이 직접 나와 누군가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라운지 입구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품위와 우아함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네이비색 맞춤 정장은 명품, 그랜드의 최신 컬렉션으로 보였고 목에 둘은 진주 목걸이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업스타일로 올렸고 부드러운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됐습니다. 여성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급스러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 뒤로 30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이나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나 참모진으로 보였습니다. 지배인이 공손하게 여성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손님의 시선이 그 여성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도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 하지만 뭔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선영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여성 일행은 라운지 중앙의 가장 좋은 테이블로 안내됐습니다. 넓은 소파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김미라 팀장이 급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런데 미라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선영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선영이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입매, 얼굴 윤곽, 그리고 그 눈빛.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일주일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여성, 낡은 옷차림, 절뚝이며 나가던 뒷모습, 그리고 그 눈빛. 저분은 선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눈앞에 이 우아한 여성은 일주일 전 이 라운지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운지 전체를 훑어보는 그 시선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지배인이 공손하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여성과 그녀를 따라온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배인은 계속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음료는 무엇으로 드시겠습니까?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다른 분들도요. 여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물러났습니다. 김미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분명히 알아본 것입니다. 여성이 미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미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여기서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있어서 넘어졌었죠. 무릎도 많이 다쳤고요.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대단했습니다.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이쪽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여성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긴 5성급 호텔이다. 이런 복장으로 올 곳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성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여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신 건가요? 그때 당신이 한 행동이요? 아니면 지금 제 정체를 알게 된 게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사장이 급히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사장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님? 선영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라면 설마 그 태양그룹의 맞아. 강은희 회장님이야. 작년에 회장 자리에 오르셨다고 뉴스에 나왔잖아. 헐, 그분이 여기 오신 거야? 태양그룹. 한국 1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호텔, 건설,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그룹. 그리고 강은희 회장은 바로 그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창업주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강은희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그녀는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네네. 사장이 급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아시죠?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이 호텔의 지분 매각 계약서입니다. 강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 오너께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 인수를 제안했었죠.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인수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설은 어떤지, 서비스는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은 어떤지요. 그 말에 모든 직원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말이죠.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이 호텔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선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여성은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 호텔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 회장이 라운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사람을 돕는 직원도 있었죠.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분. 그건 참 좋았습니다. 선영이 강 회장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강 회장은 선영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어땠을까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친 사람에게 해준 말이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나가라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텔 서비스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강 회장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명품, 옷차림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환대입니다.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호텔은 시설은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사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인수건은 호텔에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사장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라운지를 나가려 하는데 선영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선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 회장이 멈춰 서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끝까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 회장은 선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업계에서 일하면서 힘든 일 많을 거예요. 상사의 압력도 있고 불합리한 지시도 있을 거고요. 강 회장이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은 절대 잃지 마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 정신이니까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우리 그룹의 호텔에서는 당신 같은 직원을 원합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다시 라운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세요. 사람은 옷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없어요. 누군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강 회장 일행이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라운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김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됐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본사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쩌지? 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은 손에 든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강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나섰다면? 미라 팀장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강 회장님을 도왔다면?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려 노력했다는 것.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선영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강은희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양그룹이 운영하는 다른 호텔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김미라는 호텔에서 해고됐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그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호텔은 결국 다른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6개월 후 문을 닫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태양그룹의 호텔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존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어느 날, 선영은 강은희 회장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호텔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선영 씨, 잘 지내시죠?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일, 기억하세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그들이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저도 배웠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잘하고 계시네요. 회장이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업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선택, 그건 옳았어. 비록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양심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들을 판단합니다. 외모로, 옷차림으로, 말투로, 직업으로.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일 수 있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속이 텅 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사한 실제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스토리는 창작물입니다.